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4년 동안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이 따로 있어요. 지난번 시간까지 관리처분은 이렇게 하라고 기준을 주놨는데, 그거 위에 별도로 시행령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렇게 해라 라고 또 추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법률만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시면 곤란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보겠습니다. 시행령 31조에 있는데요. 시행령 31조에 있는데 핸드폰을 가로로 세우시면 보일 텐데 확대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시행령 31조 관리처분의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리처분 방법은 다음과 같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 중에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따로 뽑아놨습니다. 뭐냐? 첫 번째, 시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을 제한하는 경우 그 면적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것. 시도 조례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우리 같은 경우는 너는 50제곱미터 이하만 져라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만 져라 라고 제한이 가해지면 그 면적 이하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건축물의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도록 해라.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좀 중규모 이상으로 질 때 상관없는데 30호 이상이죠. 주택단지가 되려면 30호 이상 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건물 한두 개 질 때는 그 건축물의 하나의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지상권자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지상권자한테는 분양을 못하고 토지 등 소유자, 건물 또는 토지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한테 또는 두 개 다 가진 사람한테 분양을 해라.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도조례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분양자가 되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분양자가 안 된다. 그 기준은 금액이나 규모나 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렇다라고 하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한테 분양하는 경우. 근데 가로 안에 있는 거 보면 법 34조 사항 전단에 따라 토지 등 자녀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에게 분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결과적으로는 일반 분양분하고 보류지를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2인 이상한테 분양하는 경우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 없는데, 제가 해석하기에 뭔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2인 이상한테 분양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 가격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하고 이 비율에 따라 가지고 많이 부담한 사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많이 분양하라 이 소리죠.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크게 가진 사람한테 좀 많이 분양하고 적게 부담한 사람한테 적게 분양하고 이런 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 다음 것도 이제 소규모 재건축도 이것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양 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 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라되, 당연한 얘기죠. 해당 공용 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 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전용 부분의 위치 및 바닥 면적 등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건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봐도 공용 부분은 공용으로 하되 그 다음에 비율에 따라가 하도록 돼 있어요. 비슷한 얘기를 여기서 또 써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그 대지의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할 것.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당연하잖아요. 한 필지로 된 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그 토지 밑에 있는 건 다 공유로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집합 건축물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지 비율도 건축물 분양 면적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하나 틀리는 것은 집합 건축물에 관한 부분은 전유 면적이라 그래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전용 면적하고 비슷해요.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분양 면적이니까 거기에 어떻습니까? 공용 면적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이걸 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명확히 구분한다면 공급 면적, 공용 지분이 포함된 것, 주차장 면적이 뭐 다 포함된 것, 계단 이런 거 다 포함된 게 분양 면적이고 그걸 뺀 게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 가지고 토지 소유권 공개하라. 다만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로 구성된 경우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이 되겠죠.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더라. 그러니까 주택도 있고 나머지 용도, 상가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그 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밑이 대지 소유권을 배분을 해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공급 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라. 이 경우 공급 순위 선정은 구체적 기준은 지도조사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하고 그러니까 신규 주택하고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을 어떻게 누구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줄 것이냐, 뺑뺑이 돌릴 것이냐, 우선순위 줄 것이냐.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토지 건축물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먼저 줄 수도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상가도 마찬가지로 기존 점포 한 개층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하에 한 개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를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을 고려해 가지고 정해라. 대신 지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일반인들이 듣기엔 좀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짜는 사람이 보면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일반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들께서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홈페이지 r119co.kr에 가시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다 들으시면 수료증 공짜로 줍니다. 책은 제7권이 되겠습니다.